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 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출퇴근, 노동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출근과 퇴근에 대해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문제는 상당 기간 방치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1일 날 정책적인 모습으로 들어왔죠. 출근과 퇴근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인정하겠다, 산재 보상을 하겠다라는 정책 기조가 들어왔고, 실제로 시행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정말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다들 예측을 했죠. 출근과 퇴근에 대해서 재해가 원창 많으니까. 근데 어때요? 실제로는 근로복지공단이 정말 많은 예산과 인력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요가 많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인력도 남아들고 자금도 좀 남아도는 모양 같아요. 그래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출퇴근 중에 재해, 물론 이제 2018년 1월 1일부터 들어왔다고 해도 모든 출퇴근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몇 가지 좀 요건들도 있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과 지점들도 있습니다. 자금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많이 써야 되겠죠. 뭐 통상적으로 출근하실 때 사고 나고 퇴근하실 때 넘어지고 이런 일 많이 있잖아요. 오늘 한 가지 사례하고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철수라는 노동자가 있어요. 이제 IT 업종에 종사하는 분인데 업무가 끝나고도 집에를 잘 안 가요. 회사에 남아서 본인이 경력 개발을 위한 책을 본다든가 이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업무가 그래서 한 6시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 저녁 9시경까지 본인 공부를 하다가 이제 퇴근을 하는 중이었어요.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이제 발생한 거죠. 중상을 입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었던 의뢰인의 사건이기도 했어요. 자, 현재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통상적인 시행령이 시행되고 2018년 1월부터 아직까지 판결례가 누적되어져 있거나 판결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에서 내린 지침에 많이 좀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지침을 배경으로 해서 간략하게 핵심 요소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더 복잡하고 많은 앞으로 해석이 발생할 여지는 많다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주거지와 그 다음에 취업의 장소와의 시작과 끝이 연결이 돼야 돼요. 주거지에서 출발을 하고 일을 하는 곳에 도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는 주거지와 주거 유사 환경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또는 취업과 관계된 장소로 도착을 하거나 퇴근을 할 것이 예정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 참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주거지를 어디까지 볼 것이고 취업과 관계된 데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분쟁이 많이 있을 여지는 보여요. 일단 쉬운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주거지라고 하면은 우리 통상적으로 사는 곳도 포함되는 것은 자신의 연고지, 비연고지에서 숙소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금요일 날 업무를 다 마치고 비연고지에 들리지 않고 연고지가 예를 들어 서울이다. 근데 대전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이 서울로 이제 퇴근을 하다가 이제 재해가 일어났다면 주거지로 퇴근을 한 걸로 본다 이겁니다. 또 숙소, 출퇴근에 주거지로 본다 이거죠. 근데 이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네 집에서 영화를 보다가 거기서 출근을 한다든지 또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출근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취업 장소와 연계가 되어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철수 같은 경우는 취업이라고 보기에는 업무 종기와 퇴근 시작점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업무는 6시에 종결됐는데 저녁 9시까지 퇴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추가적인 다른 활동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주거지와 출퇴근에 관련된 장소적인 문제, 그 다음에 취업 그 자체와도 관련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요건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해서 출퇴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통상적이라 하면 참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경로가 일단 중요해요. 최단거리 또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우회할 수 있는 수준. 오늘 도로가 일부가 침수돼서 우회해서 자가용이 돌아갔다. 이거 괜찮습니다. 통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평소에 전혀 다닐 수가 없는 길, 지하철에서 5분 거리를 뺑뺑뺑 돌아서 30분 돌아서 갔다거나 전철로 1시간 거리를 갑자기 걸어서 갔다거나 이런 거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는 지점은 일반적으로 다니던 방법으로 출퇴근을 했다면 문제는 없다.
뭐 이 정도죠. 예.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경로에 이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을 하다 또 퇴근을 하다가 갑자기 뭐 친구네 집에 가지러 갈 물건이 있다면서 뭐 반대 방향으로 이제 뭐 친구네 집에 가버렸다. 이 경로의 이탈이죠. 이렇게 되면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출퇴근 중에 재해라고. 뭐 퇴근길에 뭐 직장 동료들을 우연찮게 만나서 퇴근을 중단하고 맥주 한잔 마시러 갔다. 이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그 다음에 출퇴근의 일탈 중단이라고 봐요. 방법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원칙이 다 1, 2, 3가 지켜져야 여러분들이 출퇴근 중에 재해로 인정을 받아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경로에 일탈과 중단에 대해서 좀 예의적인 걸 좀 말씀드릴게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생필품의 구입, 의학적인 치료, 잠시 장소를 일탈하거나 범위를 넘어서는 건 괜찮아요. 백화점에 가서 명품백을 산다거나 이런 행위를 위해서 일탈을 했다면 일단 중단으로 봅니다. 중단이 되면 정상적인 출퇴근 중이라고 보진 않아요. 재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상적인 이 세 가지 요건이 인정이 되어질 경우에는 출퇴근 업무상 중에 재해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되면은 사실 보상 정도는 나쁘지가 않아요. 특히 재해가 중하면 중할수록 부상이 크면 클수록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다소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 드린 이유는 이게 자동차 보험하고 경쟁을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어쨌든 치료에 대한 전체 과정과 휴업에 대한 휴업급여까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좀 히트적으로 하나 좀 말씀해 드릴게,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산재 보상에 대해 하더라도 사업장에 대한 할증이나 가산이 붙지는 않아요. 이거 이제 사업주들한테 좀 많이 좀 말씀해 주세요. 사업장에 불이익을 갈까봐 산재 신청 못하고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사실은 정말 다양한 사고, 다양한 뭐 이벤트들이 출퇴근 중에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이제 전부 포섭은 하기 힘들겠지만 원칙적인 거는 좀 알고 계셔야 한다. 필요한 자기 변호를 스스로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는 제가 카페 주소를 띄워드릴 테니까 여기 띄워주신 대로 그대로 상담을 주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이 내용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희였습니다.